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겨울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내일 밤 9시 50분에 50억 잭팟이 마감됩니다. 승무패 77회차는 세리에 9경기 하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경기가 대상 경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방송되는 77회차 승무패 이야기는 14경기 모두 원픽으로 초기 예상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최종 6월판이다 보니 몇 차례 검정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첫날 펼쳐지는 세리에 3경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과에 반응하는 데이터가 가장 솔직한 세리에라는 점에서 부재가 예상되는 A 옵션들이 팀에 미치는 상황들을 위주로 1차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초기 예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성적으로 2023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1번 대선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양팀의 스타일을 큰 맥락에서 보면 피오렌티나는 남미 스타일, 그리고 토리노는 동유럽 스타일의 끈끈한 축구를 생각하시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좁혀서 보면 창과 방패의 경기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그 결과치에 건접해 볼 수 있는 경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피오렌티나가 17라운드까지 올린 26득점은 세리에라는 특성을 대입해 보면 꽤 많은 득점을 쓸어 담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다 득점 5위입니다. 자, 다만 골메이드 옵션이 다소 몇몇 선수에게 편중된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피니시에게 올인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상대 자책골을 제외한 25골 중에 4선수가 18골, 그리고 7명이 다채롭게 한 번씩 골맛을 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주말 18라운드에서 17라운드 몬차 원정 경기처럼 팀 내 득점 1, 2, 3이라는 피니셔가 모두 결장이 의심됩니다. 방송을 하는 동안에 보나벤투라는 복귀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팀 내 득점 1, 2위가 6골씩 기록하고 있는 곤잘레스와 보나벤투라니까 보나벤투라가 빠지고 곤잘레스는 여전히 1월 중순 정도에 복귀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나벤투라가 현재로는 빠진 것이 아마 확정적인 것 같고요. 내일 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보나벤투라가 결장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공미의 보나벤투라는 복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몬차 원정에서는 벨트란이 전반 7분에 시즌 3호 골을 넣어주면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피오렌티나 특유의 몰아치는 화력쇼를 선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6골씩 챙기고 있는 곤잘레스와 보나벤투라. 보나벤투라는 좀 전에 메디클리스트에서 나갔으니까 빼고 6골을 넣고 있는 곤잘레스, 그리고 3골을 메이드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대 3선 마르티네스. 자, 물론 이들이 없이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게 또 축구겠지만 하필이면 수비의 팀 토리노를 불러들이는 18라운드입니다. 하기야 올 시즌만 놓고 본다면 수비 종갓집으로 불리던 토리노라고 하기에는 뭔가 쑥스럽지만 그래도 여전히 팀 내 고평점자들은 수비 관련 포지션에서 삭스리하고 있는 토리노입니다. 본조르노와 타메즈는 팀의 3백이고 일리치와 사무엘 리치는 중앙 수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조메이커들이 던져놓은 현지 배당은 A 라인업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피오렌티나의 승리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고요. 누가 나오든 말든 피오렌티나의 뎁스에 더 높은 승리의 확률을 책정한 듯 보입니다. 자, 피니셔들이 빠질 것 같은 건 아쉽지만 피오렌티나의 수비 라인까지 부재가 예상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자, 전형적인 언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양팀의 기대 득점을 0.1점, 그러니까 0-1, 0-1로 간주를 했을 때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1대0, 0대1, 0대0, 1대1. 자, 이 4가지의 결과로 풀어볼 수 있는 상황에서 0대0과 1대1이라는 50%의 확률을 가져가는 무승부 구간에 일단은 전망을 내려놓고 최종 마킹을 할 때까지 장고를 거듭해 볼 생각입니다. 초기 마킹은 무승부 단통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경기이고요. 작년의 나폴리가 아니고 새로운 나폴리의 경기입니다. 나폴리는 좌측 3선의 나상과 우루과이 국대 올리베라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중앙 미들의 플레이메이커 로버츠카가 메디컬리스트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격력으로 메꿀 법도 하지만 로보츠카가 공격형 미들로서의 비중이 더 크고 나폴리의 스리토백에 헌신적이고 또 그리고 수분 같은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나폴리로서는 로보츠카의 부재가 아마 타격이 좀 커 보입니다. 실제로 직전 그 로마 원정에서 로보츠카가 56분에 아웃되고 나서 2골을 내주고 경기가 더럽게 꼬여버린 나폴리였습니다. 외관적으로는 폴리타노가 퇴장당하고 페그리니의 골이 터졌고 또 오시멘이 퇴장당하고 루카쿠의 골이 터졌으니까 퇴장 때문에 그 2골을 내주었다고 뭐 그런 그림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로보츠카를 대신했던 스웨덴 국대 카유스테가 중원 가운데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페인을 찾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로보츠카가 그 중원에서 빠지게 되면 그 미들라인에만 좀 이렇게 부조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리토백에도 상당히 그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그 로보츠카이기 때문에 좀 나폴리로서는 좀 다소 좀 그 부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마자리 감독이 부임한 11월 끝자락부터 나폴리가 보여주고 있는 색깔은 없습니다. 리그와 챔스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를 포함하면 3승 5패로 그냥 그런 팀으로 전락하고 있는 나폴리입니다. 마자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8경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3승 5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리라고 생각하면 좀 낯선 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나폴리의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로보츠카의 부상에 오시멘과 폴리타노의 퇴장 징계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마자리 감독이 몬차와의 그 18라운드를 끝내고 나면 자칫 국내 팬들에게 마자리가 아닌 머저리 감독으로 불리게 될 수도 있을 그런 여지는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나폴리입니다. 반면 몬차는 중앙 3선의 파블로 마리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는 결손 자원은 없어 보이기는 한데 이 마리라는 스페인 선수가 디펜시브 서던에서 보여주는 패스의 정확도만큼은 몬차에게 꼭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파블로 마리가 자기가 소유했던 그 800여 차례의 볼 터치 속에서 단 한 번도 그 볼을 뺏기지 않았다는 기록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몬차의 마지노선 중앙에서 팀을 위험에 빠뜨리는 미스는 범하지 않았던 말이고 볼 간수 능력이 탁월한 선수가 중앙 수비 라인에서 잠시나마 이탈하게 되는 부분은 표면상으로 볼 수 있는 몬차의 유일한 그 리스크로 사료됩니다. 자, 양팀 모두 8차례씩 치렀던 홈 원정 경기에서 나폴리는 홈에서 3승 1무 4패, 몬차는 2승 2무 4패로 각각 절반씩 패배한 상황이지만 1위 인터밀란에게도 패했지만 19위 엠폴리에게도 패하는 종잡을 수 없는 나폴리의 경기력보다는 그 네임드 팀들에게만 4패를 기록한 몬차가 좀 더 일관성을 유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경기 또한 무승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경기로 전망하고요. 무승부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역으로 뻗쳐볼지 순리대로 나폴리를 커버할지 최종 마킹 때까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3번 경기는 카스테야노스와 레이니어가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었다면 지로나 더비로 불렀어도 아마 충분했을 텐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라치오는 그나마 중원의 알베르토가 평정심을 유지했기 때문에 승과 패의 그 숫자가 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임모빌레가 햄스트링으로 아웃되는 주말 경기지만 언제적 임모빌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데르손과 자카니의 꾸준한 활약을 감안하면 중앙의 임모빌레만 제 역할만 해주었다면 지금의 순위는 라치오의 지금의 순위는 한참 위에 있었을 겁니다. 자, 막강 3톱이 될 수 있었던 라치오의 올 시즌 엑스맨은 임모빌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모빌레가 안 나온다고 라치오의 폼이 떨어진다는 염려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임모빌레의 자리에 그 레알 마드리드에게 포터트릭을 선사했던 지로나의 카스테야노스가 먹튀 소리에서 해방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걱정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팀 내 평점 1위 레포트 미들의 그 알베르토가 메디컬 리스트에 올라온 것이 가장 큰 리스크로 보여지는 라치오입니다. 자, 3선은 왼쪽에는 루카 페그리니가 있고 오른쪽은 라자리가 있으니까 사리 감독이 그리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베르토가 빠지는 미들라인 때문에 꽤 머리가 아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마르세유에서 데려온 귀행두지와
중앙에 몬차에서 데려온 로벨라가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왼쪽에 대들보가 빠지게 되니 참 그 시기한 사리 감독입니다. 자, 아무튼 상대팀 프로시노네가 마치텔리와 레이니어가 빠져있는 미들라인이긴 하지만 정말 이건 레이니어하고 마치텔리가 있었다면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뻔했습니다. 레이니어도 정말 순간적인 팩트는 상당한 선수이죠. 지로나에서 참 더 이상 얘기는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치텔리와 레이니어가 빠져있는 미들라인이긴 하지만 중원의 세기에서는 세리에 어느 팀 못지않은 팀이라는 걸 감안하면 라치오의 사리 감독이 해안을 들고 나올 알베르토가 없는 비전술의 성공 유무가 결과에 직결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나폴리를 4대 0으로 인절미로 만들어버린 프로시노네의 무기는 바렌네치아와 가리타노의 왼쪽 미들이었다는 점을 사리 감독이 잊어서는 안 될 경기로 사료가 됩니다. 프로시노네의 바렌네치아와 가리타노의 왼발, 오른발, 자, 퀄리티 높은 케미와 충돌하게 되는 라치오의 포지션이 로벨라와 기행두지라는 라치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걸 토더분들께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도 승리의 여신은 라치오 근처에서 머물고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사리 감독이 임모빌레의 중앙 피니셔 자리에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굴로온돌 카스테야노스가 결자 해지하면서 박힌 돌 임모빌레를 빼내고 라치오의 남은 시즌에 대안으로 간택되는 18라운드를 예상을 해봅니다. 프로시노네는 프란체스코 감독의 승리 포메이션인 4-2-3-1보다 몬테리시와 로마글로니가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3백 포메가 예상되고요. 프로시노네의 수려한 멀티 삼선들을 허탈하게 만들 수 있는 라치오의 옵션은 현재로서는 왼쪽에 자카니, 중앙에 카스테야노스, 오른쪽에 안데르손이 자리 잡는 스리톱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겨울인생입니다. 프로시노네의 삼선의 특징은 이렇게 물론 주 포지션은 있겠죠. 하지만 스리톱이나 아니면 스리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백이나 4백이나 모두가 멀티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는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비력이나 어떤 미들라인의 안정감에 있어서는 프로시노네도 세리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겨울인생입니다. 아무튼 3번 경기는 라치오의 승리 구간을 추천드리겠지만 내일까지 스코어드에 큰 변동이 없다면 겨울인생은 무조건 승부 구간을 동시에 방어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첫날에 펼쳐지는 경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머지 7경기는 간단 팩트로 내일 오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멤버십 회원님들의 채널 편성 일정은요, 가장 힘들어 보이는 4경기로 고민해보는 시간은 오늘 밤에 방송 예정이고요. 그리고 14경기의 마지막 예상 라인업으로 회원님들의 후회 없는 잭팟을 염원해보는 77회차 승무패 최종픽 시간은 소액 유저님들과 복식 유저님들의 공략 패턴을 달리해서 내일 오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빅테이블이다 보니까 이틀 동안 두문불출하고 축구 생각만 했습니다. 소중한 댓글에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고요. 적중소식으로 보답드리기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회원님들을 위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